우선 그 유방 보형물이 체내에 삽입되게 되면 일종의 이물질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보형물 주변에 질긴 막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걸 이제 일종의 피막이라고 하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이 피막에 생기는 림프종입니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이 한국말도 굉장히 생소하지만 영어로도 이게 굉장히 생소합니다. 아나플라스틱 라지셀 림포마라는 건데 그만큼 드물다는 겁니다.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좀 생소하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유방 보형물과 연관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은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한 여성 3,000명 가운데 1명 정도꼴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피막 내에 생기는 림프종이기 때문에 피막 바깥으로 퍼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막과 보형물 사이 그 공간에 장액종이라는 게 고이게 되는데요. 이 장액종이 무엇인가 하면 일종의 그 진물 같은 체액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이게 되니까 그 좁은 스페이스에서 압력이 증가가 되죠. 환자가 느끼는 그 증상으로는 가슴이 붓고 간혹 통증을 동반하기도 하는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장액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1차적인 방법이고요. 만약에 장액종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 장액종을 뽑아서 병리 검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한쪽이 반대쪽에 비해서 커지고 단단해지고 통증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의사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식을 알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검진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해외 문헌을 통해서 보면은 피막을 제거하고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대개 치료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막을 제거하고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은 구형구축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때 흔히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방법이 생소하거나 안 해본 수술은 아니죠. 그런데 모든 암종이 다 그렇듯이 많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만약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유방 보형물은 겉의 외피의 성질에 따라서 겉이 매끈매끈한 스무스 타입, 조금 약간 거칠게 만든 텍스처 타입으로 나눕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개적으로 한 573명 정도가 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생 보고가 있는데 스무스 타입은 없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엘러간 같은 마크로 텍스처, 이게 사실 문제가 된 게 한 2011년부터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사실은 개발이 됐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크로 텍스처라는 제품이죠. 이 마이크로 텍스처 계통은 82,000명 가운데 1명이 생기고 이 마크로 텍스처는 한 3,200명 가운데 1명. 또 우리나라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폴리유레탄 제품은 한 2,800명 가운데 1명.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을 보아 보형물 외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FDA에서 보고한 거에서도 유방 보형물 내용물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외피의 성질이고요. 외피가 매끈매끈한 거면 좀 안 생기고 좀 거칠거칠하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몇 가지 이제 가설이 있습니다. 병원에 연락을 해서 내가 사용한 보형물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바이오셀 텍스처가 아니라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제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제품을 사용했는데 내 몸에서 갑자기 가슴이 붓고 통증이 생겼다. 병원에 와서 초음파 검사로 검진을 해보고 확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왠지 불안하다, 지금 당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통계를 보면은 2년에서 28년 사이에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가 굳이 있다면 그냥 깔끔하게 보형물 교체해도 됩니다. 일부에서는 다시 스무스 타입을 쓰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스무스 타입과 나노 텍스처의 그 표피가 피막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무스에 비해서 나노 텍스처가 들어갔을 때 피막이 좀 얇습니다. 이건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구형구축률의 차이로 나오는 거죠. 스무스 타입보다 구형구축률이 낮기 때문에 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도 최소화가 됐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마이크로 텍스처 또는 나노 텍스처 이쪽 보형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마이크로 텍스처 제품에서 좀 더 개량이 된 나노 텍스처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죠. 모티바라는 제품이 있고요. 마이크로 텍스처 계통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나 구형구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외피의 거칠기를 굉장히 미세하게 깎았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돌기의 숫자를 훨씬 더 많게, 하지만 미세하게. 그래서 그냥 보면은 스무스 타입과 거의 흡사해요. 근데 현미경적으로 보면은 돌기가 있습니다. 그 미세한 돌기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섬유 아세포라는 보형물 주변에 생기는 그 피막 형성을 하는 기본 단위예요. 이 섬유 아세포가 유착을 균일하게 할 수 있고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돌기의 세균 증식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형성 데스프린 부종도 결국 염증에 대한 방어 기전이거든요. 역형성 데스프린 부종 예방도 역할을 하고 그 외에 구형 구축이나 또 다른 부작용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요즘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죠. 이 역형성 대세포린 부종, 희귀암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난치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희귀암이란 표현보다는 드문 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방암 검진 최선진국입니다. 설사 이게 있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 놓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다지 과도하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조심스럽게나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방 전문가로서 20년 동안 주장하는 모토는 건강한 유방, 아름다운 유방을 위하여입니다. 요즘 그 아름다움의 축이 얼굴이 아니라 몸매가 된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유방의 건강이 그 바탕에 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